이번에는 하나의 저장소를 여러 개로 분리하는 서브 모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제가 집필한 교과서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강의가 빠르거나 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책을 이용하여 좀 더 학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실습을 하나의 저장소에서만 작업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하나의 깃 저장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관리하고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소스 코드들은 보통 텍스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많은 소스 파일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실제적인 용량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깃은 오픈 소스로 우리가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무료라고 해서 우리가 작은 프로젝트나 소형 프로젝트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깃은 우리가 대용량의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버전 관리 도구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깃이 리눅스 운영체제를 유지 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설계가 처음부터 고안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자와 우리가 큰 용량의 프로젝트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이 먼저 설계가 되어 것입니다. 그래서 깃은 큰 프로젝트를 좀 더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저장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저장소, 그래서 여러 개의 그 하부 저장소들을 가지고 이를 좀 더 큰 형태의 프로젝트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서브 모듈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깃 저장소는 일단 용량의 한계는 없습니다. 깃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자기 컴퓨터가 있죠. 자기 컴퓨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컴퓨터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저장 공간이 있을 텐데, 여기 로컬에서 제공하는 하드디스크 용량의 모든 만큼을 모두 다 깃 저장소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은 자체 이 하드디스크 안에 우리가 모든 소스 코드를 파일 기반으로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파일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되는데, 이 파일이 너무 많거나 용량들이 크게 되면은 이거를 아무리 깃이 뛰어난다고 해도 수많은 파일들을 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형태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고 찾아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컴퓨터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은 우리가 로컬에 있는 로컬 하드디스크에 있는 용량만큼의 우리가 저장소로 최대의 깃 저장소를 구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 이거를 우리가 깃허브와 같이 공개된 저장소를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공개해서 공유를 해서 오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 내가 하드디스크가 에 있는 부분이 만약 5기가를 내가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깃허브 저장소도 5기가를 제공해 줘야지만 이게 그대로 똑같은 용량으로 배포가 되겠죠. 하지만은 사용자가 얼마만큼 쓸지를 모르고 있는데, 깃허브가 무한정 이거를 저장소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유료 서비스를 하지도 않는 거고, 아니면 무료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을 무한정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깃 호스팅을 해 주는 깃허브 같은 경우는 사용 저장소마다 일정 용량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깃 자체는 우리가 저장소의 용량에 제한이 없지만은, 이거를 외부 호스팅 받는 경우에는 얘네들이 용량을 제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깃허브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기가 정도의 용량을 보통 제공해 주는데, 요거는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하드디스크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제공되는 용량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용량이 너무 큰 경우에는
좀 저장소를 좀 체계적으로 분할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스 코드로만 1기가가 넘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거 자체도 큰 프로젝트일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라든가 뭐 리눅스라든가 그런 자체적 운영체제라든가 수많은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한 몇 테라 정도의 뭐 소스 코드를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건 자세한 거는 뭐 소문이니까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용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큰 규모의 저장소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작은 저장소로 나눠서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이 소스가 이만큼 한 덩어리라도 이게 하나하나 다 덩어리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중간중간 기능들로 약간 펑션들로 좀 나눠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의 용량이 크다고 하게 되면은 한 저장소로 그냥 통째로 쓰는 거는 좀 약간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능들을 이렇게 모듈별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저장소를 분할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은, 이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소스 코드가 만약에 3기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3기가. 그리고 뭐 깃허브 저장소에도 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유료를 쓰던가. 근데 내가 요게 A라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요 기능이 한 700메가 밖에 안 돼. 700메가 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개발자는 이 700메가의 소스만 있으면 되는데, 그냥 여기서 저장소가 하나라고 하게 되면 이 3기가를 그냥 다 다운로드 받아서 유지를 해 줘야 되고, 컴퓨터에서도 이렇게 용량을 차지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장소를 분리해 주면은 이 3기가라는 거는 메인 마스터 쪽에 그냥 메인 관리자가 가지고 있고, 요 서브를 개발하는 사람은 여기서 700메가만 띄어져 와 가지고 개발을 한 다음에 다시 전송해 주면 되니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저장소를 관리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죠. 깃은 하나의 저장소를 작은 저장소 몇 개로 분할한다는 의미로 저장소의 분할 개념을 적용해서 서브 모듈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모듈은 저장소 하나가 다른 깃 저장소를 포함하는 형태를 의미하는데, 저장소 하나가 다른 저장소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더 큰 형태의 이 저장소로 운영한다라는 게 깃의 서브 모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브 모듈에 대한 분할된 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메인 저장소가 있고 여러 저장소로 연결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서브 모듈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은 저장소의 뭐 제한의 그런 부분도 조금 탈피를 할 수가 있고, 대형 프로젝트를 여러 개발자들과 효과적으로 소스 코드를 분배하고, 그 다음에 전체 코드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제한된 코드들로 이렇게 제한을 공급을 하면서 개발을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프로젝트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요즘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큰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한 기능을 하나 만들어서 배포를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사용자의 뭐 요구와 그 다음에 경험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기능들도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많아지는 기능들을 메인 저장소 하나에다가 퉁쳐 가지고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능들을 떨쳐내서
하나의 모듈 형태로 개발하고, 이 모듈 자체를 또 별도의 독립된 깃 저장소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전체를 한 번을 다 결합해서 사용한다, 개발한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요즘 진행되는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장소가 이제 메인 저장소와 서브 저장소로 이제 나눠지게 되면은, 메인 저장소와 여기로 연결된 서브 저장소로 나눠지면은, 이 저장소 간에는 상하 관계가 발생되고, 여기서 부모 저장소, 자식 저장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브 모듈을 이용해서 개발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쪽 부분도 관리해 줘야 되고 부모 저장소도 동시에 관리해 줘야 되는 약간 불편함도 존재하지만은, 그 기능들을 나눠서 개발할 수 있는 거에 비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장점들도 많이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개발하다 보면은 우리 원격 저장소를 같이 이용하게 되는데, 부모 저장소가 있고 이렇게 해서 자식 저장소가 있다고 쳐도, 이거 자체는 또 여기가 원격 저장소에 또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요것도 똑같이 원격 저장소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장소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여러 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컬 저장소의 상하 관계, 원격 저장소의 연결 관계 등을 다 우리가 모듈별로 기능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잘 확인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음 과정으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